한국의 어떤 일대 거점이었던 거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주 극찬을 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지금 많이 드셔놔야 나중에 후회가 없으실 거다. 한국에 모든 게 다 있고 산부터 바다까지 정말 볼 게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아까울 정도죠. 안녕하십니까, 김시석입니다. 도시직설, 오늘은 충청남도 서해안에 자리한 도시죠. 보령을 찾아갑니다. 보령이라 그러면 워낙에 머드축제가 성공을 했고, 또 최근에는 안면도와 보령을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만들어지면서 예전에는 태안반도, 안면도 끝에 자리한 보령군의 도시들이, 섬들이 굉장히 접근이, 교통이 불편했다가 이제 보령 시내까지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라인의 현상이 놓이면서 빠르게 도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요즘에 주목되는 거죠. 정주인구 말고 생활인구, 이른바 관광객이라든지 한 달 살기 등을 하는 분들을 생활인구라 그러는데, 이 생활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어서 요즘에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시대에 주목받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고, 갑자기 인구가 늘다 보니까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전 인구에 맞춰서 만든 도로 등이 좁아지는, 사람 사용이 불편해져서 길 막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특히 예전부터 살고 계시던 주민분들이 걱정도 많으시긴 합니다만, 이렇게 걱정과 미래가 공존하는 보령을 오늘은 가보려 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책자는 1927년에 나온 취미의 조선여행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에 이렇게 컬러 지도가 들어있어요. 신의주에부터 대전 거쳐 부산까지. 그리고 이 지도 핵심은 금강산입니다. 일본인들이 금강산 많이 놀러 오고 그러면서 철도에 돈도 좀 쓰고 해달라는 차원에서 만든 지도다 보니까 금강산이 좀 과장되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보령 쪽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서해안의 북쪽부터 온 배들이 인천에 모이고 월미도도 보이네요. 그리고 보시면 홍성 광천이 보입니다. 그리고 군산이 보이죠. 이 광천과 군산 사이에 보령이 자리합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은 보령이라 그러면 장항산 철도로 많이 가거나 고속도로로 가게 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로, 예전에는 인천과 군산 사이에서 배로 오고 가던 곳입니다. 그래서 배로 오고 가다가 이날에는 이제 밀물이 들어올 때 그 밀물의 힘으로 내륙까지 쭉 배가 들어갔고, 썰물 빠져나가면 못 나가니까 하루 자고, 그리고 다시 밀물이 들어왔다가 나갈 때 이번에는 그 바닷물을 타고 나가는 방식의 항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배가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광천이라든지 보령 등이 뜨게 됩니다. 그랬다가 이 지역들이 홍보방조제라고, 홍성방조제, 보령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그런 물기들이 모두 끊겨버리면서 옛날에 해상의 교통 결절점에서 내륙의 오지로 바뀌어버리죠. 이 보령이라고 하면은 지금 분들에게는 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 그리고 해저터널과 새로 열리고 있는 원산도 같은 바다가 유명할 텐데, 한 세대 앞에는 사실 여기는 탄광촌으로 유명했었습니다. 보령 성주탄전이라고 한국의 4대 탄광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 탄광지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강원도를 떠올리실 텐데, 경상북도 지역에도 탄광촌이 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령 성주탄전인 거죠. 여기는 일제 때부터 개발돼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발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물, 낡은 건물들이 탄광촌의 그 광부들 사택 건물들입니다. 살아있는 사택 건물을 보시려면은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을 가시면 볼 수 있는데, 뭐 명랑사택이니 장미사택이니 또는 석탄공사 사택, 석공사택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게 있지만 여기는 이제 탄광으로서 기능을 멈추고 이 한때 광부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살고 계시는 그런 한때 번성하던, 하지만 지금은 쇠락한 광산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한때 여기가 탄광촌을 번성할 때에는 여기서 캔 석탄을 가지고 장항선의 남포라는 곳까지 석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중간에 옥마역을 거쳤고요. 이 옥마는 지금 골프장이 되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장항선 남포역에서 갈라져가지고 옥마역에 가서 석탄을 실으러 가던 중간에 교차 지점입니다. 도로와 철로가 만나고 있는데 철로가 폐선돼 있죠. 그러니까 보령이 해수욕장도 유명했고 바다도 유명했는데 사실 보령이 시로 승격하게 되는 제일 중요한 계기는 이 석탄이었어요. 한국 4대 탄전이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마치 태백이 시로 독립했듯이 보령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천 보령이 시로 승격하게 되는 그 해부터 탄전의 생산량이 떨어져서 사실은 폐광의 길로 접어들게 된 거죠. 보령에는 탄광도 있었고 또 하나의 광물 자원이 유명했는데 아마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사용 안 합니다만 요 동네에서 나오는 돌이 단단하고 까마귀로 전국적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오석이라고 하는데 까마귀 돌이라고. 그래서 요거를 주로 벼로 만들었어요. 그 먹갈 때. 당연히 옛날에는 당연히 제일 중요했겠죠. 지금 컴퓨터 기능을 벼루가 하는 거니까. 마치 마우스가 없으면 컴퓨터를 못 하듯이 벼루가 없으면은 글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 남포라는 곳은 한국의 어떤 일대 거점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게 70년대에 나온 새마을의 승자상이라는 책인데 오석은 검은 황금이라고 그 정도로 귀중한 자원이었습니다. 보령을 먹여 살렸던 게 탄광과 오석이었던 건데 둘 다 쇠락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먹거리는 사라졌고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이냐를 보령이 고민하던 중에 하나 잡은 게 그리고 히트친 게 머드축제였다. 그래서 결국은 검은 흙으로 띄운 거니까. 그래서 보령의 성장이란 거는 계속해서 검은 광물로 뭔가를 해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보령시의 최근 택지개발지구인 명천지구라는 곳입니다. 명천동이라고 하죠. 원래 이제 마을이 있던 게 아니라 땅 텅 비어있던 토지니까 개발하기 좋고 저항도 없는 건데 지금 보면은 왼쪽 지역이 지금의 이제 보령 시내고 동쪽 끝쯤에 보령 시청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지역을 통째로 택지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제 원대한 포부였던 건데 실제로 가보면 지금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그래요. 20년 전쯤에는 우리 도시도 인구가 더 늘 거니까 그때 둘만 나라 잘 기르자 궁금한 타던 시절이라서 인구가 준다는 생각을 안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넓게 확보하면 언젠가 다 채워지겠지. 이게 현명한 행정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 판단들이 지금의 많은 도시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이 빈 땅을 메울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장항선 플러스 서해안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가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 남부까지. 그래서 점점 인구는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인구는 줄어들다 보니까 좀 현재 보령시가 안고 있는 고민들이 생긴 거죠. 최근 장항선 전체적으로 직선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예전 대천역 주변으로 발달했던 역세권이 대천역에 옮겨가면서 예전 역세권이 쇠락하고 새로운 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명천지구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주변 역세권 개발이랄까 택지 개발이 부진하면서 좀 황량하게 역만 근처만 텅 비은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도시 개발상의 고민을 보령시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구부런 길이 보이죠? 이게 옛날 장항선 철길입니다. 옛날 철길이었는데 바로 옆에 배가 버려져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항구도시이자 철도의 도시이자 산악도시였던 보령이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 앞에 아파트가 올라서고 있는 게 아이러니한데 제가 사진 찍은 뒤쪽이 명천지구거든요. 굳이 인구를 집중시킨다면 제 등 뒤쪽으로 사람들 몰아야 되는데 인구 10만 정도 도시가 여기저기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집이 안 돼서 도시가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똑같은 10만 인구라도 흩어져 있는 거하고 몰려있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보여요. 지금 보령시청 주변의 외곽인데 이렇게 버려진 아파트들이 산재합니다. 이런 악순환이 있어서 보령시청 시내 주변이 이런 빈 아파트가 많은데 이런 것이 어떤 80, 90년대의 행정 관성이 낳은 어떤 산물이라는 거고 이걸 빨리 인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안타까운 징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보령은 군사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흔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령 시내 가시면 볼 수 있는 건데
뭔가 싶죠. 해방부터 6.25 전쟁까지 한국에는 북한 쪽에서 보낸 빨치산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산악 지역에 많이 활동했는데 그런 빨치산 게릴라들을 추방하기 위해서 경찰서마다 막루를 지었습니다. 이건 그중에 보령 경찰서 막루예요. 이거 문화재로 지정돼 있고요. 보면 이렇게 중세 유럽의 탑처럼 돼 있죠. 이게 있다는 자체가 보령이 여러분들의 대충 해수욕장만 떠오르시겠지만 얼마나 상간 지역인가를 보여주는,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요거는 전국에 있는 경찰서 막루 중에도 꽤 유명한 막루입니다. 그리고 보령이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옹천의 무창포 해수욕장 유명하죠. 그 해수욕장부터 좀 들어가면 산에 쫙 가려져 있는 지역이 나타나요. 여기는 굳이 제가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보시 중간에 하얀 동그라미가 있을 겁니다. 전투기들이 폭격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도시기도 하다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바닷가 따라 쭉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령도 있다.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보령은 한국의 숙소판입니다.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농촌도 있고 산업도 있고 폐가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런 다양한 보령이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보령은 충남 서해안의 홍성에 미치고 그리고 태안 반도와는 이 서해를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이 보령은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많은 게 선전에서 가끔 보는 또 뭐 보령 제약이나 뭐 이런 어떤 것도 이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종환 선생의 택리지에서는 보령은 참 뭐 이런저런 이유로 살기 좋은 도시라고 아주 극찬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보령은 잘 아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제 만 지역이었고 그 이후에는 또 백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백제가 있을 때 재밌는 설화는 지금 보령에 도미항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미 부인에 있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 도미항입니다. 그 삼국 사기에는 계로왕이라고 있는데 또 혹자들은 계로왕이 있다고 합니다. 계로왕과 도미 부인이라고 있었는데 이 도미 부인이 인물이 너무 예쁘고 출중해서 왕이 이 도미 부인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 도미 부인이 결사 이 반대를 해서 나는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 왕이 이 남편, 도미 부인의 남편을 장님으로 만들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미 부인이 왕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막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도미 부인과 남편이 고구려로 도망을 갔다. 이런 어떤 설화가 이 도미항에 있습니다. 또 보령은 역사적으로 좀 슬픈 게 1866년 병인 박해 때 많은 선교사들과 또 신자들이 죽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당진 편에서 그리고 제천 편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래될 때 주로 어떤 분들에서 전래가 되냐면 파리 외방 전도회에서 신부들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 천주교를 이제 전래를 하게 됩니다. 파리 외방 전도회에 파견돼선 많은 신부들이 죽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사법 체계가 되어 있냐면은 일반 관아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령까지는 사형을 시키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한양으로 압송을 해서 중재인에 대해서는 세남터 등에서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병인 박해 때 W 주교를 비롯해서 많은 신부들이 왜 그러면은 이곳 보령에서 죽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이미 이제 사형을 처하기로 하고 이제 세남터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고종이 이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사스러운데 이 한양에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이 보령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령에서 W 신부를 비롯해서 주교들과 신자들이 죽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매못 순교지입니다. 갈매못 순교지에서 신부들과 신자들이 죽게 됩니다. 이 보령은 재밌는 게 충남 지역에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산이 꽤 있습니다. 산이 그 대표적인 산이 이 성주산입니다. 이 촬영산맥의 이 마지막이 이 성주산인데 이 성주산이 왜 중요하냐? 일단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불교에서 중요합니다. 신라 말기 때 대사차를 두고 오교 구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교는 뭐냐면은 교종 즉 이 경전을 중요시하는 교종에 속한 가장 중요한 사찰 5개를 이제 오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경전보다는 이 참선과 수련을 중요시하는 선종에서 가장 선종의
일파를 구산이라고 합니다. 구산 중에서 선종의 구산 중에서 하나의 파인 성주 삼파가 있고 성주 삼파의 중심 본사의 역할을 이 성주산에 있는 성주사가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때는 이 성주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크냐면 거의 뭐 천역한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임진왜란 불타고 해서 지금은 그 사찰이 중군이 안 되고 그 터만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그 터가 있는 성주사지에 놀랍게도 국보가 있습니다. 어떤 국보가 있냐면은 신라 말의 대유학자였던 최초원 선생이 쓴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이 지금 이제 국보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성주산에 있었던 성주사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또 성주산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석탄이 과거에 많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보령에 있는 성주산에 석탄을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석탄 발전이 사실은 이 보령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기업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많이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또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업이 이제 돌아갔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탄소 중립 정책으로 인해서 이 석탄 발전을 점차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령에서 이 그동안 석탄 발전으로 인해서 공기가 오염되고 해서 좀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또 석탄 발전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주변 지역이 좀 슬럼화되고 좀 상권이 쇠퇴되는 것은 또한 보령의 큰 또 걱정거리이기도 합니다. 보령항 보시면 아까 망연비가 세워져 있던 송도가 보이네요. 그런데 옆에 보면 바다 건너가지고 여기가 안면도 태안반도 끝이어가지고 사람들이 태안군이라 생각하는데 여기는 보령인 거죠. 그렇죠. 이 원산도 포함해서 효자도 등등 섬이 있습니다만 고대도까지 여기는 보령, 예전에는 보령이 참 먼 곳이었어요. 옛날에 배로 다니자 가깝다가 백길이 끊기고 나서는 태안반으로 통해서 한참 내려가야 나오는 곳이어서 오지였는데 최근 해저 터널을 뚫렸죠. 그러면서 지금 아주 핫한 곳이 됐습니다. 워낙 별도의 권역으로서 볼 게 많은 곳이라서 특히 권 작가님께 이 원산도에 대해서 깊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산도는 어떤 곳입니까? 섬이 큰 것도 큰 거지만 사실은 섬의 규모에 비해서 해안선이 정말 깁니다. 워낙에 이제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인즉슨 뭐 어업을 위한 말 그대로 이제 양식 뭐 다양한 이제 채취형의 어떤 어업들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 또 여행자 입장에서도 해안선이 복잡하다 보니까 볼거리가 많다는 그렇죠.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또 해수욕장이 뭐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다 발달돼 있고 특히나 서해에서 일몰만이 아니라 일출까지도 만끽할 수 있는 섬 중에 하나가 그럼 이 섬은 원산도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있어야겠네요. 일출도 보고 일몰도 보고. 그렇죠. 예. 예전엔 정말 가기 힘들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령 해저 터널이 뚫렸잖아요. 2021년경에. 아마 지금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터널일 텐데 길이가 한 7km가 조금 안 될 정도로 긴데 그게 뚫리면서 정말 뭐 상전 벽해 땅 중에 하나가 저는 원산도라는 생각이 합니다. 가보니까 네. 보령 시내에 살던 분들이 여기 집 구하시더라고요. 네. 터널 들으면서 가까워지니까. 네. 터널 지나서 바로 대천해수욕장이고 조금만 가면 그렇죠. 시내거든요. 네. 원산도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한가요? 아까 일몰 이출은 말씀하셨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오염되지 않고 미개발된 것이 외지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매력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외진 곳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다른 어떤 곳보다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깨끗한 면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 특히 어디가 인상적이셨어요? 바닷가 많은 해수욕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동남쪽에 보면 길쭉하게 이제 명사심리처럼 길게 갈매기 모양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그쪽이 뭐랄까 보령하면 보통 이제 진흙 혹은 그렇죠, 머드를 그렇죠. 떠올리게 되는데 이 일대는 시기에 따라서 상당히 맑은 또 물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다채로운 여행이 가능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히 저도 가보니까 바다 성격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외해로 나가는 곳이라서. 그렇죠. 아마도 이제 조류의 이제 움직임 아마 그 육지 쪽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조류가 좀 셀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위가 이제 천수만이잖아요. 그렇죠. 천수만 입구에 있다 보니까 밀물 때는 많은 또 수압을 받아내야 되고 썰물 때는 또 마이너스 압력이 또 작용하면서 다른 어떤 보령의 해수욕장과는 또 다른 면모가 있죠.
요즘 같은 경우라면 뭐 원산도도 좋지만 근처에 천북면에 가시면 굴단지가 있거든요. 지금부터 뭐 한 3월경까지 굴이 아주 좋은데 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가시면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굴이 너무 작은 겁니다. 근데 작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우리가 이제 마트나 시장에서 만나는 굴은 상당 부분은 경남 통영에서 양식하는 것들인데 그쪽 굴들은 이제 수화식이라고 해서 밀물 썰물 상관없이 굴이 늘 물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플랑크톤을 먹을 수 있어서 개체의 이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에 이 보령, 특히 이 서해안 쪽 같은 경우는 지주식 굴 양식을 하게 되는데 기둥에 이제 종패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썰물 때는 물 밖으로 얘네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오기 싫어도. 그러면 그때 먹이 활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크기가 잘겠네요. 상대적으로 작아요. 하지만 그걸 상회하는 저는 이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제 향기거든요. 굴의 향을 알게 되면 사실은 이 보령, 천북 굴단지 굴이 늘상 겨울 되면 생각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딱 굴철이네요. 딱 지금 찬바람 불고 있거든요. 영하 떨어지고. 네. 지금부터 굴철이죠. 이제 시작이죠. 예. 참고로 천북면은 보령의 이제 북쪽 끝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보령. 그러니까 지금 교통도 좋으니까. 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이제 민속학적으로 꽤 원산도의 특징적인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둔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네모난 거예요. 일반적으로 바다 아래에도 지형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경사가 확 지면은 바닷물이 잘 왔다 갔다 해서 문제가 없는데 이 보령 원산도 쪽은 평평합니다. 바다 쪽이.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지고 들어가는 게 불편하다 보니까 물을 좀 일부러 따로 모아가지고 물 작업을 하는 장소를 만들 필요가 생겼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물을 따로 받아두는 거예요. 밀물 때. 그걸 둔벙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워낙에 특징적이라 보면 보입니다. 지도상으로도. 유성사진 보시면은 보면 바닷가에 그러니까 안방 같은 거에 구멍을 뚫고 네모나게 만들었죠. 보령 쪽에도 많고 태안도 그렇고 서해안 일대 이런 둔벙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분들은 여기 뭐 수영장이 있다 하는데 그렇죠. 수영장이 아니라 이 어민분들 작업하는 곳이고 또 저러한 밀물썰물의 이제 조차를 활용한 물고기잡이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 웅천 쪽에 가면 그 독살이 아주 유명한데 지금은 문화유산으로서 또 지정되어서 말 그대로 돌로 벽을 쌓는 거죠. 그렇죠. 벽을 쌓아서 밀물에 물과 함께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에 나갈 때 갇혀가지고. 독살 안에 갇히게 하는 형태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그 어로 작업의 풍경들인데 그런 독살들이 여럿 남아있는 곳 중에 하나가 또 보령입니다. 유명한 이제 그 웅천 독산리에 있는 독살이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군사기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충청 수영성을 저는 빼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예, 이미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많이 주요한 군사기지로 활용이 된 곳인데 얼마 전에 이제 다 복구가 돼가지고 주변 그렇죠, 일대 그렇죠. 산책하기 좋고 가시게 되면 보통 거기 갔다가 이제 다른 데를 가시게 되는데 바로 그 동쪽에 가시면 그 충청수영 해양경관 전망대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시면 충청 수영성도 이제 한눈에 새 눈높이에서 조망할 수가 있고요. 경관이 좋습니다. 네. 물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경관 위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왜 여기 수영성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감시죠, 감시. 가장 조망이 좋은 곳을 그렇죠. 택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걸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가장 뷰가 뛰어난 그렇습니다. 뷰포인트인 그렇죠. 거죠. 물론 지금은 그 해양 경관 전망대까지 가시게 되면 전체적인 모습을 다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멀긴 하지만 둘 다 저는 가보시길 권해드리고 보령은 보통 이제 대천 해수욕장의 이미지 때문에 바다를 그렇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산악지대가 잘 발달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요즘에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은 오서산입니다. 오서산이 해발 한 790m 조금 넘는 정도예요. 그래서 높다면 높고 뭐 낮다면 낮은데 여길 왜 추천하느냐? 일단 정상 부분에 큰 나무들이 없어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억새들이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풍광이 가을 풍광, 겨울로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억새를 베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남아있는데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고요. 또 주변에 높은 산이 많이 없어요. 오서산이나 몇 개의 산 외에는 없다 보니까 보령 쪽이 산이 험하잖아요, 좀.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360도 파노라마 뷰가 정말 대단하게 펼쳐지는 곳입니다. 특히나 저녁나절에 이제 가시게 되면은 서해 낙조가 정말 일품이에요. 그러니까 보령이 참 진짜 볼 거 많습니다. 네. 한국에 모든 게 다 있고 맞습니다. 산부터 바다까지. 풍요로운 곳 중에 하나죠. 보령 맞습니다. 하면. 예. 그래서 이름도 뭐 잘 지키고 네. 영원하고 이런 예, 뜻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보령은
여러 가지 야심찬 에너지 산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어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엉뚱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기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해왔던 기업, 산업, 그리고 자연 환경을 최대한 염두에 두고 새로운 어떤 전략,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령은 지금 과거 석탄 발전에서 나왔던 이런 어떤 에너지 산업을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어떤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의 어떤 변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석탄 발전에서 일부에서 나오는 것을 활용해서 블루 수소 에너지 지금 단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수소는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이름이 있는데 블루 수소 그리고 그레이 수소 단계까지,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까지는 기존의 에너지원, 특히 석탄의 에너지원을 활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빼면서 이 수소를 포집을 통해서 수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블루 수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으로서 지금 이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석탄 발전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이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이것을 이용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하자는 것들이 지금 현재 학계와 많은 어떤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연구하고 실증하고, 그리고 일부에서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곳 보령에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이 포집과 실증을 하는 국가사 단지를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보령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인 에너지 산업에도 엄청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 포집까지는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예를 들어 꿀뚝에 나오는 것을 예를 들면 뭐 섭식, 건식, 분리막식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식은 다릅니다만은, 이제 그 포집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그 포집한 그런 어떤 이산화탄소들을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보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블루수소와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 또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이런 어떤 이산화탄소 실정화 단지 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우리 인류에게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곳 보령에서 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대단히 의미 있고, 이걸 통해서 또한 많은 또 기업들이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계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령은 이 대천 시내 말고도 볼 곳이 많은 예전 장항역 주변 마을들이 꽤 있습니다. 보령은 정말 볼 게 많은 곳이에요. 여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에 아까울 정도죠. 그 중에 하도 이름이 인상적이라 다들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는데, 홍서역이라고, 뜻은 그 청소역이 아닙니다. 이 청소가 아닌데 좀 이름이 그래요. 지금도 살아있는 역입니다. 그 역사권을 걷다 보면은 이렇게 예전에 32번 국번의 금성전기라든지, 이 금성이 이제 골드스타 GS인 거죠. 또는 이런 느낌들, 재생약방, 이런 게 쭉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시에서 좀 제가 볼 때 생각 없이 괜히 역사권 정비한다고 싹, 지금 제가 답사 갔을 때 한참 붙이고 있더라고요. 철거한다고. 제발 그러면 안 됩니다. 평수역 같은 데는 이게 살아있는 게 관광 자원이에요. 손대면 안 되는데, 특히 이런 간판 같은 거 한두 개는 일부 남겨놔야 됩니다. 제발. 근데 공무원분들은 이런 간판 있으면은 못 견디는 병이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꼭 간판 정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데, 호암 마마보다 무서운 간판 정비 사업이라고. 이거 한번 쓸고 나가면은 그 지역의 관광 자원의 가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이랬었고, 그 뒤에 갔을 때 공사를 한다고 했다가 중단된 상태여서 어정쩡한 상태인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산역, 뭐 이름도 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주산역은 요 옛날 의원 건물이 유명합니다. 요 오른쪽이 의원 건물이고 왼쪽이 일제때 창고죠. 근데 이게 다 장항선이 선로 개량을 하면서 여기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더 이상 이제 교통 요충지가 아니게 돼서 쇠락 일로를 걷고 있는. 그리고 인구가 줄다 보니까 보령도 어쩔 수 없이 압축 도시 개념으로 보령 시내 위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와 연결된 해저터널 원산도 쪽으로 중심이 가다 보니까 이런 곳들은 좀 아무래도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매력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산역 가시면은 아주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 허벌냉면이라고, 이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이렇게 생겼어요. 살얼음 띄워가지고, 면은 여러분들 흔히 드시는 고깃집 냉면인데 정말 세숫대식으로 인천 화수동 냉면처럼, 화평냉면처럼
뭐 허벌나게 큽니다. 그래서 먹어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천 해수욕장 가신 다음에 저녁에 열차 타시기 전에 고령 시내에 중국집을 들어가 보세요. 이거 하나의 예인데 몇 군데 더 있습니다. 가시면은 이런 걸 팔아요. 나조면이라고. 이게 고령 시내에 있더라고요. 딴 데는 못 봤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조면. 이게 근데 탕 같은 게 아니라 속에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에다가 이런 걸 이제 해물을 끼얹어서 먹는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지역에 가면은 지역마다 좀 독특한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게 사라져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셔가지고 이 여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알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령을 알아봤습니다. 보령은 오늘 느끼셨겠습니다만 말씀드릴 게 워낙 많아서 아까울 정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시즌 초반이라 한 도시를 한 회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즌 2에 들어가서 좀 시즌 2가 다행히 이어지게 된다면은 좀 매력 있는 도시는 한 2, 3회 정도 하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특히 이번 보령편을 말씀드리면서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격려가 큰 힘이 됩니다. 꼭 열심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보령만큼이나 매력적인 전라남도 고흥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